안녕하십니까, 김철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4강 행정학들을 위한 공공경제론 제4강 미시경제학 세 번째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시경제학의 기초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8원리, 9원리, 10원리 그리고 영어로 맨큐 경제학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을 설명할 텐데, 양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8, 9원리 하고요. 그 다음에 10원리하고 맨큐 10원리는 별도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는 8원리, 9원리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원리, 시장은 효율적 배분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제까지 우리는 시장은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하기 때문에 시장은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부터는 그 효율성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수요와 공급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D라고 써 있는 수요 그래프는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원리 또는 한계의 비용 체감의 원리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 곡선에는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 원리 또는 한계 비용 체증의 법칙이 여기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만나서 10이라고 하는 요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되고, 그리고 15라는 점에서 가격이 설정되면 이 상태에서 이 윗부분은 소비자 잉여라고 하고 이 아랫부분은 생산자 잉여라고 부르는데, 이 전체 두 개를 합치면 사회적 잉여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이 시장만큼 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다. 특히 이러한 시장은 앞에 컴피터티브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누가 잘하나 경쟁을 하면서 이 시장 가격이 형성되고, 이 시장 가격화해서 이 사회가 이만큼의 이익을 누린다는 것이죠. 결국 혼자 살 때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지만 교환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이익을 누린다. 이것이 시장경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미시경제학에서는 한 4가지, 5가지가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는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MC = MR 이라고 하는데, 좀 쉽지 않은 개념이지만 이걸 MC 프라이싱이라고도 하고, MC라고 하는 마지널 코스트, 한계 비용이라고 합니다. MR이 마지널 레비뉴, 한계 수익. 그래서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가격과 일치하는 시점에서 이제 생산이 멈추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한계 비용이 더 많이 들면 생산을 축소하고요, 한계 수입이 늘어나면 이것이 가격이 이렇게 크다면은 생산을 늘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때 균형 가격이라고 합니다. 이런 프라이싱이 이루어져야 되고,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는 이 가격을 일물일가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 테이커, 받아들이는 설정자가 아니라 가격 수능자로서 반응을 하게 되죠. 또한 이러한 경쟁시장에서는 독점이 없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문제 따로 10원리에서 따로 배우겠지만, 정보가 서로 완전하게 유통이 되어서 서로 비대칭적인, 누구는 아는데 누구는 모르는 정보는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부 효과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고, 또한 공공재의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개념만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따지자면 Conditions for an efficient market, efficient, 효율적인 시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게 경쟁입니다. Large number of rational, profit maximizing investors.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굉장히 많아서 서로 경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보는 값없이 제공되어야 되고 비대칭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실패란 무엇인가? 이렇게 시장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야 되는데 배분되지 않는 것. 시장이라는 자동차가, 시장이라는 기계가 고장난 것이죠. 그래서 이거 failure, 시장 실패라고 부릅니다. 네이버에서 찾아본 경제학 주요 개념에 나오는 이 시장 실패의 개념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고전학파 이후 시장경제 만능주의의 이론적 기반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장경제에서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 즉 가격 기능,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 이것을 시장 실패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역시 구글에서 위키에서 찾아보면은 In economics, 경제학에서 market failure라고 하는 거는 allocation, 재화와 서비스의 배분이 not efficient,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market failure라고 한다. 이런 개념이 뭐 할리 시드윅이란 개념이 이 사람이 먼저 사용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원인은 이거죠. 그 일관되지 못한 선호라든가 정보 문제, 비경쟁, 독점 시장의 문제, 주인 대리인 문제, 외부성의 문제, 퍼블릭 굿, 공공재의 문제, 이런 개념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 실패의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크게 한 5가지 원인으로 제공이 됩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공공재는 시장에서 생산이 안 되더라.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시장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이죠.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 때문에 시장에서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너무 적게 만들어지더라. 균형,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균형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것도 실패라고 하는 것이죠. 독점도 기본적으로 독점자가 있으면 생산량을 실제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잉여, 사회적 잉여가 극대화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높은 가격에 조금 만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독점자도 이거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보가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있을 때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전한 경쟁 시장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도 문제라.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를 주로 미시적 시장 실패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시장 그대로 놔두면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거죠. 자본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죠. 이 문제를 시장 자체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장은 실패한다. 그래서 거시적 시장 실패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재란 무엇인가? 우리가 재정 시간에 또 따로 한 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할 것입니다. 공공재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을 공공재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의가 맞는 거냐면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할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어떤 물건을 하나 있는데도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누군가 먼저 만들 때까지 기다리죠. 이런 것들을 무임승차의 욕구라고 하는데, 실제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경제학 사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퍼블릭 굿이라고 하고, 공공재란 사유재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사유재와는 달리 그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즉 돈을 안 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공급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력을 가진 정부가 나타나서, 즉 투표를 통해서 정치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경찰, 국방, 소방, 공원, 이런 것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영어로 살펴보면, 영어로 In economics, public good is a good that is both, 새로운 용어가 나오죠. non-excludable. 나중에 다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non-liable. 그러니까 요거는 비배제성이라고 하고, 배제 불가능성, 이거는 비경합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비배제성, 비경합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퍼블릭 굿이라고 합니다. 엄격한 의미로. 이런 개념만 알고 계시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효과라고 하는 것은 그 미시경제 제1원리 공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공짜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익이 있는데 그 비용이 부과되지 않거나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그 손해에 대한 대가가 치러지지 않는 것, 이것을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적으로 이익이나 손해를 줬어요. 하지만 그에 대한 대가, 보상이 지급되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를 외부 효과.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미세먼지가 심하잖아요. 중국 놈들이 우리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러면 그 대가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외부 효과,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죠? 교육이나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부를 하지만 그 공부를 함으로써 범죄율이 떨어져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의 외부 효과가 나는데, 이거에 대한 그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교육이 많이 생산되지 않을 수 있죠. 과소 공급. 그래서 과대 공급 또는 과소 공급의 문제를 유발하는 것이 외부 효과다. 정확한 개념은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떠한 이해나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 의도하지 않은 이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것, 이것을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영어로 살펴보면 외부성, externality is the cost or benefit, 그죠? 이익이나 손해 that affects a party who did not choose to incur. 원래 내가 그것을 발생하려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그것이 발생했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해의 문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외부 효과로 인한 시장 실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점.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어떤 기업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경쟁 시장에서는 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럿이 경쟁하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경쟁이 사라지는 순간 이 사람은 더 이상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 대신에 가격을 올리려고 하겠죠. 그것이 이윤극대화의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독점 기업이 나타나게 되면 사회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실제 공급 독점자가 나타나면 가격을 실제 균형 가격보다 더 높게 한다는 의미고요. 수요 독점 상태가 있으면 후려치기라고 그러죠. 나밖에 없으니까 가격을 낮게 해서, 이래서 공급자가 손해를 보는. 그래서 결국 사회적 잉여,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것을 시장 실패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자연 독점, 저번에 이제 전기 산업까지 전국의 네트워크를, 전기줄을 다 깔아야 되는, 누구도 이 산업에 들어올 수 없어요. 경쟁은 아주 사치스러운 것이죠. 누구도 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고 하고, 엄청 커다란 규모의, 즉 정부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장치 산업 또는 네트워크 산업, 자연 독점 산업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독점의 문제로 인해서 정부가 필요한 것이죠. 결국 논의는 왜 우리가 재정학을 공부하느냐, 정부가 필요하냐, 이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도식적으로 보면은 inefficiency of monopoly, 모노폴리의 비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의 독점이 아니라면 이 C라는 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돼서 이만큼의 생산량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공급자가 독점을 하게 되면은, 이건 좀 쉽지 않은 개념인데, 이 생산량을 이만큼으로 줄여요. 모노폴리 퀀터티라고 나오죠. 이만큼 줄이고 그 대신 가격을 이만큼 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회 전체적으로 이만큼 dead weight loss라고 하는 사회 후생 손실이 일어나지만 자기는 요 네모난 것만큼 이익이 생겼거든요. 독점자 입장에서 이것이 이윤극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사회 전체적으로는 손해를 보지만 독점자는 이익을 보는, 그래서 이제 시장이 실패한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시장 실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정부를 만들자 하는 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홉스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홉스가 이야기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인간의 세상사는 만인데 만인의 투생이다. 결국 맨날 쌈박질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력한 정부가 나타나서 이 싸움을 못하게 하고 질서 유지를 해야 된다. 그 정부의 이름을 리바이던, 성경에 나오는 용의 이름입니다. 용이 동양에선 좋은 의미지만 서양에서는
타락한 사단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하여튼 강력한 힘을 가진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요. 실제 이러한 강력한 정부가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자유롭게 하면 누가 군대를 가겠습니까? 경찰한테 공권력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가 경찰 말을 듣겠습니까? 테러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강제력을 가진 정부가 필요하다. 물론 저와 같이 저는 이제 이 공공경제론 끝나면 공동체 경제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의를 시작할 건데, 이것은 자발적으로 강제력이 아니라 스스로 참여해서 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이런 것 자율 계약이라고 하는데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군대를 안 가는 사람 가기로 하고 선을 걷으면 노란 선을 넘어가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그 불이행자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데 이건 결국 인간성의 문제다. 착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이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겠지만 홉스와 같이 성악설에 기초할 때는 이런 것들은 불가능한 그런 세상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8원리는 시장은 효율적 배분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원론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에 시장에서 만나서 균형 가격 하에서 가장 효율적인 생산량과 가격을 유지하지만, 실제 이러한 우리가 이야기한 공공재, 외부 효과, 정부의 비대칭성, 독점, 여기서 다루진 않았지만 소득 재분배의 문제, 이런 것들로 실패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8원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9원리에 들어가면 9원리의 제목은 정부 개입은 제한적으로만 정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정부의 개입은 항상 옳은가? 이런 문제가 있죠. 요즘도 국가주의냐 아니면 개인주의냐 자유주의냐 이런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정부란 시장이 어떤 존재인가 한번 엄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개념을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부란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관할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조정하여 법률 정책으로 변환하거나 또는 법률 정책을 집행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을 행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탐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요? 정부는 국가를 운영하는 기관이 정부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물론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 the system or group of people governing an organized community, often a state. 국가라고 하는 이런 organized community를 관리하는, governing, 그렇죠? governance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이것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의 집합 또는 시스템을 정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legislative,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부의 역할이 크면 타이러니, 전제 정치로 갈 수 있고요. 너무 작으면 free, 너무 자유로운 국가로 갈 수도 있죠. 그 사이에 결국 정부의 사이즈나 권력의 규모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죠. 이러한 정부는 어떤 특성을 가졌느냐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행정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부의 특성은 첫 번째, 제가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바는 강제력을 지닌 존재다. 아까 이야기한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데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되고, 시장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강제력을 가진 존재다. 그리고 이 정부는 시장 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오히려 시장에서 아까 독점과 같은 것들은 때려잡음으로 인해서 사회 후생이 증진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전체가 더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반드시 필요하냐? 불필요한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자유는 작아집니다. 정부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병역 의무가 세지고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만큼 우리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러한 논쟁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이야기한 이 정부가 이렇게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역할이 아니라 너무 오버하게 되면, 즉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 그러한 현상을 정부 실패, 시장이 실패하듯이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정부 실패라고 하는 것은 행정학 사전에서 나오는 걸로 보면 government failure,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자원의 최적 배분 등 본래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거나 기존 상태를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경우를 정부 실패라고 한다 이거죠. 이거의 원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영어로 된 거 살펴보고요. Public Economics에서 Government Failure라고 하는 Non-Market Failure라고 하거든. Government가 시장이 아니니까 Non-Market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발생한다는 거죠. 실제 시장 실패를 치유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오히려 사회후생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정부 실패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실패했다, 정부가 못한다, 오히려 없는 만 못하다, 이런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인데, 국민의 입장에서 세금 내는 게 아깝다, 그렇죠? 나 군대 가는 게 정말 아깝다, 나는 이런 봉사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런 경제적 규제로 인해서 또한 너무너무 정부가 너무 규제가 심하다, 이럴 때 이 정부의 비용이 너무 큰 거죠. 인간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죠. 반면에 정부가 가져오는 편익이 있어요. 국방을 유지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가 되지 않죠.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죠. 경찰이 있으니까 치안이 유지되고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죠. 복지제도를 통해서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죠. 이러한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편익이 있는 반면에 이러한 비용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국민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잘하고 있으면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겠죠. 반면에 정부가 못하고 있으면 세금 내는 게 아까운 것이죠. 그렇죠? 옆에 공무원이 있는데 저 공무원이 참 고마운 사람이야,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한다면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겠죠. 이런 것들이 그냥 레토릭으로 수사학적으로는 정부 실패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부 실패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아까 넘어갔지만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부가 능력이 있으면 좋겠는데 능력이 부족해요. 지식과 능력, 정부가 부족해요.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 정부도 시장에서 발생한 시장 실패 문제를 치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거는 공유주의 비극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환경오염이라든가 공원 문제 다 어디서 발생해요? 공유주의. 공중화장실 가보면 대체적으로 옛날에는 다 더러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공중화장실 가면 화장실도 많이 끌어다 쓰고,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사람들이 내게 아니라 함께 쓰는 것이라고 하면 지저분하게 쓰고, 그렇죠? 청소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밖에 나가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실제 그들의 행동은 쇼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다시 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것, 다시 권력을 누리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하면 안 보이게 빼먹을까, 이런 것들의 정치인의 행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정치인과 각종 이익 집단이 결탁돼서 우리가 낸 1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올해 같으면 450조 원을 쓰기로 예산을 통과시켰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빼먹을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정치인과 이익 집단, 모든 정치인과 이익 집단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만 그러한 행태가 나타나서 결국 정부 실패를 만든다는 거죠. 윤리학적으로 에스테이크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것들을 rent seeking activity, 전문용어로 지대 추구 행위, 이런 것들은 알아야 돼요. moral hazard, 그죠? 공무원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인인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호주머니에 돈을 채우려고 하는 거, moral hazard,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 budget maximization, 좀 아껴 써야 되는데 국민이 안 보는 사이에 자신은 예산을 최대한 늘리려고 하는 이런 행태 속에서 정부 실패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정부를 필요악이라고 부릅니다.
필요하지만 악한 존재. 영어로는 necessary evil. something unpleasant. 기분 나빠요. but that must be accepted. 그러나 받아들여야 돼요. 정부라고 하는 존재를, 정부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해요. 하지만 정부가 너무 크면 악해요. 나의 자유를, 나의 세금을, 돈을 빼앗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를 필요악이라고 부르고, 한 국가에서 정부와 시장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야 될까요? 나라마다 이렇게 다른데 한번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뭐냐면, 재정적 관점에서는 이것을 조세 부담률 또는 국민 부담률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전체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얼마를 낼 것인가. 우리나라는 20에서 30% 사이에 세금을 내거든요. 이걸 조세 부담률. 그러니까 내가 1년에 뭐 5천만 원을 번다. 거기다 5, 3, 15, 1,500만 원 세금을 낸다는 그 세금은 직접 소득세도 들어가지만 우리나라에 26개의 세금이 있어요. 그 세금을 통해서 국가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세금을 많이 내는 정부를 큰 정부, 세금을 적게 내는 정부를 작은 정부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저 북부 유럽, 스웨덴, 노르웨이, 이쪽 덴마크 이쪽은 큰 정부죠. 반면에 영미계, 앵글로색슨계라고 하는 영미계, 뉴질랜드 국가 이런 데는 작은 정부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권한을 중심으로 봐도 센 정부, 약한 정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좀 쓰더라도 정부의 규제가, 권력이 엄청 센 그러한 정부의 권한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국민의 자유가 중요하냐, 국가의 권한이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사람 기준으로 볼 때도 정부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이 100만 명, 중앙공무원 60만 명, 지방공무원 40만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는 중앙공공기관 30만 명, 지방공기업, 지방공공기관에 8만 명. 그래서 전체 한 140만 명이 이쪽에 종사합니다. 이렇게. 거기다가 뭐 4인 가족 곱하면 한 600만 명이 여기서 전체 인구의 한 10%는 이걸로 먹고 사는 것이죠. 이 비중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한 국가에서 정부와 시장의 비중,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이런 것들을 논할 때 들어가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원리, 9원리까지는 결국은 논리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서 시장은 효율적이다. 그러나 시장은 실패할 수도 있다. 그 원인은 공공재, 독점, 외부 효과,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데 이 정부도 실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의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정치인과 이익 집단이 서로의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가 마냥 커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8원리, 9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원리와 맹큐 경제학은 다음 강의, 다음 동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